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OMC 금리회의, 그 다음에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자, 이번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7일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리는 미국 시장 엔비디아 10대1 주식 분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6월 10일자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 물론 이제 현지 일정으로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월 11일부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오픈 AI와의 협력 가능성 발표할 것이고,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는지, 그리고 이전에 비전 프로 미국 이해 지역 출시 계획도 이날 발표를 할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에 첫 거래가 시작되고, 아마존의 AWS 리인포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다 미국 관련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늦게 반영하는 거가 있다. 늦게 반영을 하겠죠. 자, 국내 일정으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중 NCS 공모청약이 이틀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증시는 단오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일라일리 치매 신약 도나메랩 FDA 자문위원회 재검토라는 일정이 있네요. 아울러서 휴젤, 메디톡스 간의 ITC 소송 예비 결정도 있습니다. 단순 참고하시고요. 6월 11일자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발표됩니다. 특히 이제 이 수출입 동향 지금 6월이기 때문에 4, 5, 6 아니겠습니까? 2분기 수출입, 특히 수출 실적이 좋은 업종들 잘 추려내겠죠. 이게 이제 7월 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 대략 어떤 업종인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서치를 해야겠죠. 자, 영국 원전 기업단 방안이 예정되어 있고, 반도체 유리기판 혁신 기술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자, 6월 11일 현지 시간으로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월 10일과 13일로 보시면 되겠죠.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오라클, 게임스탑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오페크 월간 보고서도 이날 발표됩니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SSF,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3일 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좀 보게 되면 AMD가 전력 효율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3나노부터 GAA 트랜지스터 구조 채택을 언급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이 지난 5월 28일에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날 밤에 발표가 되겠죠. 일단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5%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이틀 걸쳐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6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월 13일 새벽에 되겠죠. FOMC 회의 결과 및 파월 연준장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6월 13일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 뭐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고, 그다음 이날 이제 우리 시장은 내마녀가 날뛰는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
네, 현지 시간으로 이날 있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이 되겠습니다. 기가텍스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이제는 이제 델라웨어 법원이 지난 2018년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 승인 등 12개 안에 대해서 의결권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투표가 있죠. 유럽 혈액학회가 이날 있고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G7 정상회의 열리죠. 6월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리드워드라는 종목이 공모가 4만 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SOS랩 이틀 걸쳐 공모 청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린 일정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일정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시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풍고려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첫 변론 기일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SP소프트라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가 개최가 된다 하고요. SK이노베이션, SKIT 매업 관련 재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일정 참고를 하시고요. 자, 증시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미국 일정은 애플과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증시를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6월 7일자 미국 증시 결과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죠.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만 2천 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18만 5천 건이었잖아요. 그 컨센은 그다음에 예상치는 더 나왔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강하게 나왔죠. 실업률은 3.9로 예상했는데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견조한 고용 지표에 실망하면서 3대 지수가 당연히 출렁거렸죠. 여기 보면 잠깐 보시죠. 이렇게 다우가 0.22%, 나스닥 0.23% 하락했고요. S&P 약보합으로 다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었죠. 4.43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쭉 나옵니다만 VIX 10년물 4.43으로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파이낸스 아웃닷컴 보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자, 넘어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1 환율, NDF $1 환율도 1.16% 15원 올랐습니다. 1378원 90전까지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1 환율은 1365.3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올라섰습니까? 환율은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9포인트 하락했고 당연히 오늘장 좀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물 금리도 좀 올랐었고 그러니까요. 0.19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제끼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5.38달러. 반도체 ETF 크게 변동 없고요. VIX는 12.2인데요. 한 번 더 보시죠. VIX 변동성 지수 12.2이네요. 맞죠? 여기 15.87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네, 3.48%네요. 여기 플러스 3.48%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증시에 단기적으로 좀 우호적인 흐름이 아니죠. 아울러서 일단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고하다.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 모르죠. 또 가봐야 알죠. 뚜껑을. 네. 그러나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좀 어렵고 동결하는데 과연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그걸 계속 눈여겨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이번 주에 좀 혼조 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 혼조스러울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까 일정을 봤지만은 5월, 6월 수출 동향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어닝 시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WWDC 앞두고 1% 상승했죠. 업종별로 1.24%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AI 시스템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밈주식 게임스탑 하루 만에 뭐 39%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약보합이었고요. 애플만 올랐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바이오 좀 선방했고요.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관련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 기사도 뭐 딱 그런 얘기죠. 네. 일단 애플 WWDC 2024에서 애플의 AI 모습을 이제 드러낼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는지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국내 증시 가보게 되면 일단 수급은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872억, 코스닥은 3,250억 순매수했죠. 선물에서 5,300억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가는 거래소 코스닥 순매도, 특히 코스닥은 개인들이 계속 순매도 중에 있죠. 자, 기간 뭐 이날 코스피 코스피만 순매수 보였네요. 자, 수급은 좀 이러한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일단 이제 지난 금일 날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한 5% 넘게. SK 하이닉스, SK 주가가 급등했죠.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에는 또 이런 게 뭐 바로 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좀 봐야겠죠. 일단 최태원 SK 회장이 TSMC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HBM4부터 TSMC 미세 공정 논의 뭐 이런 소식. 그러면서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소 동성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으로 SK 주가가 장후반 한 12%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지분은 20%는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고 SK 스퀘어는 또 SK가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지배구조에 있다. 삼성전자는 좀 아쉽게도 77,300원 약밥으로 마감했고 차트상 일봉 차트당 음봉을 좀 기록했죠. 자, 코스닥 시총 이익까지 오른 알테오젠 외국인들 수급 대단합니다. 쭉 일단 미국 머크사가 아스코에서 피하 주사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단 뭐 바이오주로는 알테오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뭐 다른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또 이날 K푸드 관련주 상한가 기록한 우양도 있고 김밥, 그다음에 삼양식품, CJ 시푸드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화장품 관련주 상승세 뭐 대단합니다. 뭐 실적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영일만 석유가스 관련주는 액트지우사의 기자회견 이후에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한국가스공사는 12.5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인프라 관련주 이틀째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 내용도 대부분 쭉 그러하죠.
냉동 김밥 수출 기대감. 네, 상한가를 기록했고 있고. 일단 여기서도 이제 테마보다는 뭐 실적에 관련된 얘기,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된다.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군들 보시죠. 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순매수였죠. 기관은 셀트리온, 현대차.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기관도 알테오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네, 좀 들어가 있고, 네, 기관은 네, 실리콘2 들어가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네, 단일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 볼까요? 해인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네요. 네, CJ 푸드 네, 거래량 좀 있죠. 자, 코스닥 보시죠. 네, 자, 이런 뭐 종목군들, 네, 개별 종목군들의 향연이 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